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에도 6월 달 키움 리서치 캘린더를 통해 가지고 6월 달에 이벤트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과 31일인데요. 5월 30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많이 상승이 있었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월요일 날 상승으로 아마 마무리되고 5월 30일이 생각 외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급락보다는 오히려 상방적으로 갈 것 같고요. 휴장하고 목요일 날 의외의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위클리 만기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터질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일 날 수출입 동향하고 무역 수지 나올 건데 안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 나올 거고, 그다음에 QT가 시작돼요. QT가 시작된다는 게 상징적 의미가 클 거고, 미국 시장은 화요일, 수요일에 움직이면서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조 PMI 지수 나오는데 그렇게 속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높게 나올 건데 그래도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적까지도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오펙회담에서 감산을 안 하고 증산을 좀 안 하면 아마 주가도 약간 안 좋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화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인데 그 다음 날 보면 이제 3일부터 시작이죠. 7일까지 여기 있는 임상 종량학회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5월 공영 보고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 이벤트 등을 생각했을 때는 1, 2, 3일까지는 2일까지는 약간 하락을 주고 그다음 주중에 월 한은 좀 상승 분위기를 조금 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것처럼 모여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날 미국 시장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날은 다시 이제 종영학계획이 있으니까 바이오주의 성장과 동시에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애플의 WWDC가 있어요. 이게 큽니다. 6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여기서 신제품 발표를 하고 등등등의 이제 바이오 테크 쪽에서 애플이 이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견고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견고하게 반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와 덩달아서 반도체와 연결된 우리나라 시장들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게 PMI 지수 별로 안 좋게 나오겠죠. 셧다운이니까. 그 다음에 독일과 EU의 건설업은 별로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상황은 썩 좋진 않고요. 외환보유고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 이게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원달러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옵션 만기일, 여기도 옵션 만기일인데 여기는 위클리고요. 여기는 정식인 한 달 월불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변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 테크 서밋이라고 해서 블룸버그 테크 서밋이니까 이 주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가는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가상화폐 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6월 초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조금 일부는 일반 종목들 일부는 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진짜 암울했잖아요. 5월 중순쯤에.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나아지는 거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도 이제 제대로 된다고 하면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36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네요. 근데 물가 지수랑 여기 이제 PMI 지수들이 낮게 나온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합에서 머물다가 급등락이 왔다 갔다 왔다 급등락입니다. 그럼 결국에 급등과 급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월이 돼서 이제 경제 성장률 나오고요. 그다음 PPI 지수 미국의 이제 물가 지수 나오면 또 이때도 근데 전월보다 떨어지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금통이나 그다음에 FOMC에서도 그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우죠. 빅 스텝은 0.5고 자이언트 스텝은 0.75인데 그거까지가 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원유 시장 보고서 회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이 높아진지 아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다만 14, 15일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0.5pp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양적 기축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행동에 옮길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한 달 전에 미리 공시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이 줄지만 않으면 언제까지 7월까지 줄지만 않으면 시장은 그렇구나 너네 하는구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동일하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이 통화정책 회의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 세 개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BOJ는
BOJ랑 BOE가 통화를 금리 인상을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따라서 못할 거고, 그럼 결국에는 미국만 금리 인상하고 얘네들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때려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하는 나라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하는 나라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고 강건하게 유지가 되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삼산이라는 거를 이제 그 한 장짜리로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요. 그 삼산의 의미를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BOE의 통화정책 회의,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이때도 움직이겠죠. 이제 FOMC랑 딱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시즌에서 급등락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민은행도 이거는 지금 구제금융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인하에 준하는 걸 하거나 그다음 돈을 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하고 싶어도 미국이 안 해주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스와프 체결돼 있으니까 함부로 안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일까지 수출 동향 여기서 물량이 조금 나아져야만 7월이 그나마 바닥을 찌우면서 갈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수출 도형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조금은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약간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가격 지수, 신뢰 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동일하게 전월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그다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지기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월 PMI 지수 나오죠. 우리나라 것도 동일하게 나오고 EU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EU 정상회담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태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토에 가입하는 유럽에 있는 그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기보다 적정 수준에서 무리가 되고 아니면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실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하게 넘어가야 되죠. 너무 내분이 심하게 나면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7 회담이 있는 거고요. G7 회담이면은 지금의 경제 위기,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셧다운의 위기들을 같이 탈출하자는 걸로 가면서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긴축 정책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2.5년물 입찰이 되니까 2년물 5년물 입찰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채 금리랑도 연결될 거고 그러면 금리 인사랑도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토 회담 이번에 나토 회담은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러시아가 다른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액션이 취해지면 약간은 여기도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하고요. 여기까지가 6월 전체 장인데 6월은 5월보다는 급등락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급등과 급락이 막 요동치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실적 발표는 4월, 5월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6월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진짜 안 좋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보면은 실적이 여기 이제 하는데 여기 초순이죠. 초순에만 있고 뒤로 가면은 실적이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마이크론이 나오긴 하는데 그 마이크론이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큰 빅기업들이 없죠. 마이크론만 여기만 딱 걸리 있는 게 문제겠네요. 이것만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와주면은 괜찮겠는데 뭐 어차피 월 말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7월이 이제 문제입니다. 7월은 양적 긴축을 좀 더 확대한다고 했고 자이언트 스텝들 터지도 저기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이 조심해야 되고요. 7월에 6일 날 5월에 6월에 FOMC 의사록 나오고 7월 27일 날 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LG 에너지솔루션 그 모아놨던 거 그러니까 이게 보호기에서 물량이 나오죠. 3조 정도 됩니다. 그게 진짜 얘네들이 전량을 파느냐 아니면 그때부터 주가를 한번 튀우고 파느냐 그 싸움일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전에 이제 50만 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지만 그 시전에는 사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는 7월 28일 이후나 혹은 30만 원, 35만 원 언저리가 오면 그때부터 대응을 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땐 7월이 바닥을 찌워주고 3선의 마지막 끝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들도 좀 더 투자하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7월에도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6월에 초순에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급등락이 심하면 낮은 가격으로 폭락하는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딱
픽을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2, 30%, 10%에서 2, 30%를 내면서 계속 회전하시면 결국에는 올해도 시장을 이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손절만 안 치셨다면 올해도 이기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이미 시장보다는 무조건 수익률 높고요. 지금 이제 샘플 계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샘플 계좌도 같이 공유해드리잖아요. 샘플 계좌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 이제 4월 달에 급락이 좀 있었고 5월 달이 다시 복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키움 리서치 센터 이걸 요약해서 딱 정리하면은 6월은 7월을 대비하는 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6월에 뭐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일 시향 잘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